카페라고 찍어주시고. 네 시간이 끝나서 1년 6월 30일 날 네.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재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의 용기. 또 하나는 스피드를 만들 수 있는 체제입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거 그거 왜 5년씩이나 끊느냐. 재건축 초과 이등에 관련된 거 이거 합헌이라고 얘기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수처법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희망 고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판결을 늦어주니까 사회 진전이 늦어지는 겁니다. 2017년은 뚝 떨어지고 2018년에는 높아집니다. 처리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2017년은 탄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2018년에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좀 탄력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점점 또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런 게 헌법재판소 이거 보십시오. 이 통계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거 보면은요 헌법재판소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하는 그 쓸데없이 사회를 뒷걸음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빨리 안 해주시는 겁니까?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어저께는 첫 번째 타자라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마지막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슈를 선점을 하셔서 앞에 얘기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은요. 어제도 오늘도 그 대법관이나 그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일종의 성분 분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솔직히 듣기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국제 그 법학회라는 뭐 이런 거나 아니 우리 법 연구원 이런 게 이제 다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근데 이걸 갖다 어느 한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듣기가 불편합니다. 적어도 아니 블랙리스트 안 만들고 화이트리스트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연구를 했건 제가 알기에 우리 법 연구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 명 판사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민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정말 저런 사람은 어떻게 변호할까라는 이런 사람까지도 인권 차원에서 변호해 주는 그런 변호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변에 속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저 사람은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자기 엘리트 코스만 밟으려고 그러는 법관은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출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거를 똑같이 자꾸 제가 여기에 계신 분이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 어디 나왔어 이런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분 분석하듯이 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같은 마인드에 다름없다. 그런 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사실은 제가 아까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서요. 저는 또 속으로 한 가지는 뭐 이랬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왜 저렇게 많냐.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서울대 출신이지만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왜 저렇게 자꾸만 한 대학 출신들이 많이 나오냐.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제가 하나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이렇게 나누기식 같은 거는 저는 좀 국감장에서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범계 위원님 앞에서 제가 좀 얘기하자면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연방 의회에서 나온 그 1920년대부터 나온 이 헌법 판결에 대해서 제가 영어로 그때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판결을 하느냐. 솔직히 긴스버그 아까 그 대법관 미 연방 재판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지만 저는 그걸 싸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싸우지만 같은 자유와 같은 민주에 대한 것도 보고 있으면 이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공동의 가치관을 만들다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부족하나마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고요. 저는 우리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소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판례를 제가 오늘 저는 오늘 솔직히 길게 앉아 있으면서 업무 현황과 그 주요 처리 사건 판례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뭐 못마땅한 적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정말 우리가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 우리의 법 정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정말 최후의 보루다라는 뭐 이런 생각에서 좀 고마움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부터 비판하겠습니다. 앞에서 비판이 이미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늦느냐 이 얘기를 보면은요. 앞에 분들은 다 말로 하셨는데 저는 그래프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게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지만. 헌법 소환 심판 이제 건수들은 전체 건수는 비슷합니다. 자꾸 늘어나는 건수인데 처리 건수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헌법 소환 심판 처리 기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아니 좀 부끄러워하셔야지. 아니 왜냐하면 제가요. 여기에 주요 사건 2018년도 31건, 2019년도 31건, 2020년 17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하나하나 제가 판결을 보면서 저도 다 기억하던 이 판결들인데 그거 보면은요. 다 180일 어겼습니다. 어떤 거는 5년짜리, 7년짜리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 걸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는요. 가령 여기서 보면은 위안부 문제 같은 거 그거 왜 5년씩이나 끊느냐. 재건축 초과 이등에 관련된 거 이거 합헌이라고 얘기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저거 헌법 소원한 지금도 이제 공수처법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뭐 희망 고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판결을 늘려주니까 사회의 진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해결하는 법이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재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의 용기. 또 하나는 스피드를 만들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체제를 얘기를 안 하시는데 180일이라고 그러시지만 말고요. 제가 이걸 보고 저 헌재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그건 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 규정. 아니 법을 보고 훈시 규정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행령 있습니까? 그래도 시행령도 없대요. 이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령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지. 그럼 법을 바꾸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알지만 정말 억울함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헌법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몇 단계로 나눠서 적어도 첫 번째 처리는 기각에 관련된 거는 언제까지 한다. 가령 뭐 180일까지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뭐 단계를 나누시든가 해야지. 떡하니 법이 있는데 왜 이거를 안 고치시느냐. 그래서 저도 제가 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왜 이렇게 법안 개정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안 개정안에서 저하고 좀 한번 다시 얘기하시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는 절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있느냐 하면은 제대로 하다가 2017년에는 뚝 떨어집니다. 자, 1번만 더 주십시오. 네. 2017년에는 뚝 떨어지고 2018년에는 높아집니다. 처리가. 이걸 보면은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2017년은 탄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2018년에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좀 탄력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점점 또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런 게 헌법재판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통계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거 보면은요. 헌법재판소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하는 그 쓸데없이 사회를 뒷걸음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빨리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이런 걸 타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보면은요. 딱 정치적인 순간에는 엎드렸다가 뭔가 탄력을 받으면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게 딱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아니라 정치화보다 더 나쁜 현상이라 봐서 제가 이 문제 지적을 하고요. 더 이상 뭐 이거로 얘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